반갑습니다. 음, 오늘 조국이 사퇴를 결정했네요. 이건 정말 진보 진영을 위해서 정말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제껏 그 조국 문제로 지금 문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 문재인의 뭐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지금 광화문의 박사모들 뭐 완전히 뭐 날개 달아준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박근혜 사태 이전에 이 뭐 지지율까지 올라가서 지금 뭐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거의 뭐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은 결국은 이건 뭐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이제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만했던 거예요. 어, 촛불 집회 전국 초기에 뭐 지지율이 80%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금 요 근래 조국처럼 그 당시에 요 근래처럼 그냥 막 그 제껴버렸으면 자한당을 확 밀어 제꼈으면 벌써 자한당은 정리됐을 일이에요. 근데 뭐 이때까지 그 쭉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아, 그 제 목소리 혹시 들리나요? 아, 그래도 그룹에서 지금 방송하는 건 처음인데, 음, 방송에 들어오신 분, 제 음성이 들리는지 한번 표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 지금 이재명 지지자 그룹 내에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그룹 외에는, 다른 그룹에서는 전부 뭐 조국을 지지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저만 이제 유일하게, 어, 아닌 건 아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고, 깨어있는 시민들, 또 깨어있는 이재명 지지자들로.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죠. 참, 아쉽게도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원래는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의 기본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런 모임이에요. 조직 자체가. 그런데, 어, 옛날에 이제 동지들이 많이 실망하고 떠나가고 그런 바람에, 지금 지지자 내부에서는 올바른 소리를 내는 그런 그룹들이 없어요. 이미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우리 이재명 지지자 그룹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재명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그룹으로 전락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어, 심지어는 사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키고자, 이재명을 구하고자, 지금 조직이 두 개가 지금 결성이 됐죠. 하나는 어, 비대위, 비상대책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 이렇게 해서 비대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범대위가 있어요. 범대위, 범국민적 비상 이재명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해서 범대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재명 지지자 그룹으로 이제 모여진 것은 비대위예요. 순수 지지자들만으로 모아진 게 그게 이제 비대위고. 근데 이제 범대위는 뭐냐? 범대위는 사회 이제 진보 세력들에게 저는 인사들의 모임으로 이제 조직을 한 게 이 범대위인데 이 범대위는 우리 지지자 그룹의 그게 아니에요. 조직이 된 게 아니에요. 일반 그 사회 단체장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탄원서를 이제 공동으로 그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인 이제 모임을 한 거죠.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범대위가 출범하게 됐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쪽의 이름을 빙자해서 범대위 소통방이라는 그 단톡방을 또 우리 지지자들이 비대위에 속하지 않은 그 지지자들이 범대위 단체 톡방을 소통방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원래 이제 그 비대위라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일단 우리 저 지지자들이 이 지사가 경찰에 고발을 당하고 이제 경찰서에서부터 우리 지지자들이 항의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집회를 하게 됐죠. 집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비대위고 이 범대위 소통방의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같이 행동을 했어요. 같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민주당 위주로 이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 지지자들의 시위가 민주당으로 쳐들어가지 않게끔 하려고 이 시위의 양상을 좀 억제하는 그런 모션을 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은 내가 아주 호통 쳐가지고 결국 쫓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집회를 3차부터 성남지청 3차부터 이제 6차까지 제가 4차만 이제 지지연대 쪽 그쪽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이제 5차, 6차는 제가 이제 직접 집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 우리 지지자들 내부가 순수하게 이재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민주당이 우선 민주당을 선호하는, 문재인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런 양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순수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취지를 떠나서 좀 본질을 좀 잊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우리 지지자들이. 그런데 일단은 이 지사가 이제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이제 우선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뭐 정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정통성은 아닌데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주된 세력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애초에 민주당원이었지만 민주당도 이제 잘못하면 저를 비판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근데 그 외로 이제 정치에 좀 인식이 좀 약한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런 걸 알아야 뭐 비판을 하든가 하죠. 그러니까 비판 능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축출당하게 되는데 이제 집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집회를 지금 이 지사를 위해서 집회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비대위였고 나중에 범대위는 뭐냐?
범대위는 저한테 이제 쫓겨나간 사람들. 집회하다가 완전히 민주당 편에 서서 집회를 운영하다가 이제 저한테 쫓겨났죠. 그 사람들이 이제 범대위 단톡방 소통방을 만들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게 됐냐면 이제 이 비대위 사람들도 저하고 뜻을 같이 해서 그 범대위, 지금의 범대위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지사가 이심에서 유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이제 또 집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조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조직을 했는데 이제 범대위와 비대위는 그들대로 또 범대위 쪽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그 지금의 비대위 사람들한테 이제 밀려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참 같이 뭉쳐서 힘을 같이 해서 이렇게 지키는 행동을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그게 또 나눠진 겁니다. 그게 범대위 단톡방으로. 근데 범대위 단톡방이라는 게 순수하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그 진보 세력들의 그 범대위의 단톡방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거와는 별개로 지지자들이 주로 이제 민주당을 강하게 선호하는 그 지지자들이 이제 단체 톡방을 만든 것이 그게 이제 범대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지금 그 조국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범대위 쪽의 사람들은 거의 뭐 완전히 조국파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지사가 이제 그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있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재명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떨려나가면 과연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따라서 출당하는 이재명과 함께 행동을 할 것인가. 거기에 참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과연 같이 따라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참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반 지지자들은 물론 따라 나오리라고 봐요. 일반 지지자들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심 역할을,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어떤 뭐 직분을 바란다거나 또한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대의원 자리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이재명이 떨어져 나온다 하더라도 이사가 그 민주당에서 출당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사람들은 민주당이란 큰 그 텃밭을 이용을 해가지고 남아 있으리라고 봐요.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냥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출당을 당해도 그냥 거기 그냥 버텨가지고 같이 계속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뭐 제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세부적으로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이제 그 우리 지지자들은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이재명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저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미 판단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전에는 제 개인 페이북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이제 그 방송된 분량을 이쪽에다 공유를 시키는 그룹에 공유를 시키는 방법을 택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페이북 그룹 자체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저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계파를 떠나서 다양한 그 계층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해요.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해야 그 진짜 이재명 지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이재명만을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세장머리로 이렇게 해서 가짜 지지하다 막 이렇게 폄하를 하면서 우리 이재명 지지자 그룹 내에서 축출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고 그거는 절대 불가다. 왜? 아,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지지자들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따라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자라는 사람이, 어, 같은 지지자를 저거 세작이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만이 진정한 지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어? 타 지지자들을, 일반 지지자들을 떨쳐내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게 정상적이겠습니까? 그건 지지자가 아니라 이재명의 힘을 죽이려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 지지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참 그 모순되는 그런 행보를 취하고 있는데, 진짜 정말 지지자라면 이재명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지자를 많이 만드는 데에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있는 지지자도 걸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뭐 어떻게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는 행동이겠냐고. 그리고 새로운 지지자를 그래 문재인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었다 치자고요. 정치라는 거는 각자의 그 일반 상식하고는 틀린 거예요. 뭐냐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뭐 사회적으로 지식을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혹은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그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알아보았는지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래야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이재명 좋아요.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촛불 전국을 지나면서 처음에 민주당의 인원이 뭐 불과 뭐 한 5만 4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촛불 시위가 이제 커지고 그 무렵에 해서 10만 권리당원 모집 인터넷으로. 그 전까지는 민주당원 해봐야 3만에서 5만 정도였는데 촛불 전국을 처음에 진행을 하면서 권리당원 10만 당원 인터넷으로 모집을 한 거예요. 촛불 전국 바로 전에. 바로 전에도 아니지. 봄쯤이었어요. 한 5월, 6월경에. 5월, 6월경에 촛불 그 집회 있기 5월, 6월쯤에 아마 그 10만 권리당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촛불 전국을 지내고 난 다음에 100만 권리당원을 또 이제 모집을 했죠. 그래서 민주당의 당원들이 뭐 지금은 200만에 가깝다고 하는데 사실 뭐 200만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세를 불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막 2대, 3대 이렇게 그 만들어 가지고 그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투표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고 유령 당원이지 유령 당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도대체가 난 우리 그 이재명 지지자 그룹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진짜 속이 답답해가지고 우리 지지자들은 정말 너무 피곤해. 참 문재인도 지지해야 되고 또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재인 지지하지 않으면은 세작이라고 욕먹고 또 사람들한테 그 아주 그냥 뭐라 그래 다구리 당해야 된다 그러나
문재인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딱 똘똘 뭉쳐가지고, 아, 내가 참 얘기하던 걸 깜빡했네. 뭘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그,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민주당원들이 이제 100만 당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소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문재인을 지지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제일 야당이니까, 제일 야당인 이제 국민적인 차원에서 제일 야당을 밀어줘야지 정권을 교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래도 정치를 좀 관심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치인이 어때서 좋다. 어느 당이 어때서 좋다. 이념을 보고 이 지지를 한 건데 민주당 권리당원 100만 당원을 모집했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아무나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문재인 좋아. 문재인 왜 좋은지도 몰라.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좋다 이게 아니야. 무조건 사람이 좋아서 좋대. 논리가. 그거는 정치적인 그룹이나 이런 정치는 이념 싸움인데 무조건 좋아. 사람이 좋아. 그래서 지지한대. 이건 무논리야, 무논리. 그래가지고 박사모나 뭐 똑같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명박근혜 시절 거의 한 10년간을 박사모하고 그때는 이제 여야 우리가 야권이죠. 야권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권 세력인 이명박, 박근혜 지지자들과 그들이 이제 박사모죠. 박사모들하고 이제 국정원 세력들과 이제 유튜브에서 논리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당시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수하고 국정원들하고 이 논리투쟁을 하려면 이 정치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그쪽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 팩트를 가지고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민주당 야권이죠, 야권 세력들. 그리고 거의, 범민주 계열이지. 그 당시는 이제 보수와 민주, 이런 이념으로 인해가지고 두 부류로 나눠서 이제 국정원하고 박사모들, 그리고 민주 세력들하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논리투쟁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브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대선 경선 때 어떻게 됐냐면 우리와 같이 문재인을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이 민주당이 이제 제일 야당이니까 문재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박사모 국정원들하고 이제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열성적으로 방어하고 투쟁하던 사람들이 이재명이 이제 경선에 딱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민주 진영 이제 민주당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투쟁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바들의 핵심 멤버들이 빠져버린 거야. 논리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다? 10만 당원 들어오고 다음에 100만 당원 들어오고 왔지만 이 사람들은 논리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왜? 논리적인 투쟁을 토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문재인 좋아야 그냥 논리가 없어. 옛날에는 문재인이가 왜 좋은지 거기 좋은 이유까지 다 설명해가면서 박사모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어. 우리 토론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토론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사모와 민주 진영 간의 토론 내용을 보면 유튜브에서 논쟁을 하잖아요.
그 토론 내용을 보고서 아, 이 민주진영 쪽이 맞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박사모 쪽을 거부하고 민주진영으로 돌아와서 촛불 전국을 크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촛불 전국을 지내면서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정치적인 식견들이 좀 딸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좋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우기는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문재인 좋아야. 우리는 문재인 지지하다가 이재명이 나타나서 아, 이재명이야말로 정말 참 정치인이다. 이 대한민국에 참 이런 사람, 이런 정치인이 없더라. 이런 이제 판단이 들어서 문재인을 지지하다가 이제 이재명으로 지지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재인 쪽에서도 좀 이렇게 좀 개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 쪽으로 많이 넘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죠. 꼭 민주당 쪽에만 인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안철수파 쪽, 민평당 쪽 이런 쪽에서도 사람들이 진보 진영 하나로 뭉쳐가지고 박사모들하고 대응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 중에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왜 좋은지, 이재명의 그리고 문재인의 단점이 뭔지 그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게 되고 또 논쟁을 토론을 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하니까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촛불 전국을 지내면서 그냥 무조건 좋아식으로 사람들은 논리를 전개하니까 이게 토론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떤 논리가 없이 박사모 거의 박사모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문재인 좋아하는 이유 얘기해봐라 그러면 무조건 잘생겨서 좋아. 이제 조국 지지하는 이유도 잘생겨도 좋대. 미남 보존. 아니 정치하는데 얼굴 잘생기면 못생기면 뭔 상관이 있어. 얼굴 잘나고 못난 걸로 따지자라면 그런 탤런트라 영화 배우들 배우들 뽑아가지고 정치시키지. 무슨 나 정말 하여튼 그래 참 우리가 촛불 혁명을 이루어가지고 국민이 정부를 이렇게 세웠지만 정말 정말 개념 가진 사람들이 없고 무조건 좋아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문바들이 더군다나 이제 극렬 문바들, 극문들이라 그러죠. 극문 똥파리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 내가 실제로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이명박 구속 촉구 집회 나왔는데 거기 촛불 집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을 지지했던 그 동네 사람이야. 서초동. 서초동이 아니지. 거기가 이명박 구속 그 집 앞이 어디더라? 그게 무슨 동이더라? 삼성동이던가? 삼성동이던가? 이명박 그 집이. 그 동네 사는 사람이 보수야. 그러니까 이명박 구속 촉구 집회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명박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명박 구속 촉구 집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극문똥파리가 된 거야. 왜냐면 그때 당시에 지각이 특공대 얘네들이 박영선 의원 통해가지고 그 전해철 쪽 댓글단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걔들이 지들이 완전히 진정한 문재인 지지자라면서 완전히 자기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적대시를 하는 거야. 지들이 그 진정한 문재인 문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민주당 내 이재명을 보고도 막 욕해대고 잘라내려고 온갖 투척을 다 부렸었죠. 거기에 해경궁 씨 사건들 김사랑 패거리하고 처음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김사랑이 제공해주는 그런 정보 가지고 이제 그 해경구 김씨 그 건으로 해서 이제 막 공격하게 된 거죠. 전에처럼 그것도 모르고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말도 안 해. 그 전해철이는 완전히 그 대한민국 역사상 진짜 그 상대방 후보 그걸 공격 그거를 뭐 선거 전략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망신당했잖아요. 그래, 그만큼 참, 우리나라 정치계가, 좀 개념들이 없어요. 이게 참 서글픈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국 집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안치게 된 그것도, 또 그 사람들이 그런 또 집회를 한 이유도, 이 분별력이 없는 거야. 분별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그냥 집회를 해야 되고, 결국은, 그렇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 안 하면 자한당 멀쩡하게 그냥, 진보 진영에서 수십 년을 그냥 버티고 보수 쪽 애들하고 자한당 애들하고, 논리 투쟁하던 사람들까지 토착 왜구라고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건 비판과 이 비난의 차이도 모르고, 우리 민주진영이 잘 되고 또 문재인 정권이 성공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조국을 그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우리 진보 진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니까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 올바른 소리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다라 가지고 우리를 토착 왜 그래? 자한당이 조국을 반대를 하니까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어딨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산모들이 촛불 전국 때 옛날에 그 촛불 160만 우리가 그 광화문에서 모였던 인구를 얘기하게 160만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160만이면 최근에 그 광화문에 나온 그 집회는 200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200만이 전부 토착 왜구냐고. 에? 이거는 자 보세요. 자한당 무리들을 해봐야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 사람들 자한당 그 당세 해봐요. 한 5만 정도밖에 안 돼. 5만. 3만에서 5만 정도의 인원이 박사모 집회 계속 한 거예요 지금. 자한당도 여러 가지 그 분리로 바뀌었잖아. 우리공항, 조원진 쪽으로도 나눠지고, 황교안이 이쪽으로, 자한당 쪽으로 두 군데로, 박사모 두 군데로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해봤자 5만이고 3만이고, 그 다음에 10만이라 치자고, 10만. 그러면 나머지 200만원, 190만원, 그래, 좋아져. 후하게 쳐가지고, 그 자한당 지지 세력들, 그 30만이라 치자고, 많이 봐줘가지고, 30만. 그러면 170만 원은 170만의 그 군중들은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결국 이번에 그 자한당 집회에 같이 참여를 하고 이랬던 사람들 거기 진보 진영의 사람들 다 나간 거예요. 아니면 또 일반 진영 사람들, 일반 국민들, 조민의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일반 학부형들이 정유라 사건 때 최순실이처럼 그런 일처럼 이제 거기에 분개해가지고 특정 세력의 딸만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는 계급이 입성돼가지고 거기에 온갖 이득을 다 취했잖아요. 뭐 공부도 못하는데 장학금을 연달아 받질 않나? 응? 시험도 무시험으로 들어가질 않나? 그러니 정상적으로 경쟁해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완전히 차이가 지니까 거기서 학부형들이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일반인들까지 자한당 토착 세력으로 몰고 이런 만행을 이거는 너무 오만한 거죠. 오만.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치하는 겁니까? 조국을 지지하든 문재인을 지지하든 그 사람들도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어? 자기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남을 핍박하면서 한들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 게 뭐 있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냥 그 사람들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대행해주는 또는 조국이 마음대로 하면 뭐 대리만족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 대리만족도 정의로운 일에 그런 대리만족을 느껴야지. 어? 그러면 결국 오늘 조국이 사퇴를 했는데 이때까지 조국에 대한 모든 의혹이나 그 가족에 대한 의혹이 그게 거짓이고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고 아주 뭐 전부 가짜는 몰잖아요. 그럼 가짜라고 치자고. 가짜면은 조국이 물러날 이유가 없죠. 가짜면 가짜인 걸 증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조국도 오늘 사퇴를 낸 거예요. 왜? 지금 이 잘 나가던 민주당이 그 소국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억지를 쓰다 보니 일부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냐고. 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촛불 전국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의식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옛날처럼 정치인들 얘네들한테 놀아날 그런 그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정말 지금의 문바는 지금 뭐 박사모나 다름없어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아. 자,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논리가 딸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런 논리에 동조를 안 한단 말이죠. 심지어 진보 진영인 저도 이번에는 아예 그냥 조국이 그 사건이 처음부터 대두될 때 조국이 때문에 조국의 문제는 진보 진영에 분열이 온다. 이건 몰락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반을 거의 한 달 반을 막 양쪽에서 시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아주 극렬하게 나눠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이때다 싶어 자한당 얘네들은 그냥 조국을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자한당 시위 쪽으로 가는 거죠. 박서문 시위 쪽으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조국을 규탄을 하니까 일반인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한당 지금 결국은 지금 이놈이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요. 아니 자한당이나 저 민주당 저 새끼들이나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 이제 일반 국민들도 집회 나와서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비호감을 나타내고 반감을 가지니까 지금 조국이 사퇴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민주당의 이제 극문빠들 정말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렇게 대깨문들 그리고 대깨조들 이때까지 대가리가 깨져도 무조건 뭐 잘생겨서 미남 보존했대. 아이고 참 정말 한심스러워. 그런 논리로 무슨 그 정치를 합니까? 정치를 하려면 정말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보고 정치인을 선택을 하는 거지. 무슨 뭐 정치인이 인물 가지고 밥 먹여줘. 남자 인물 좋다 그래가지고 밥일 잘해. 실제로 밥일 잘하고 정치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정치에서는 정치 잘하는 사람을 뽑고. 반미를 원하면은 인물 번들을 하고 몸 허리버리한 있잖아 빚 좋은 개살구 애들. 나중에는 여자들이 뭐예요? 여자들이 못생겨도 그냥 못생긴 사람도 그냥 아주 미인하고 어울리잖아. 그 왜 그래? 반일이 중요한 거야.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우리 국민들이 당신들처럼 대깨조나 대깨문처럼 일반 국민들은 그 외모만 보고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 능력을 보고 따지지. 그 똑같이 나쁘고 부정을 저지르는데 우리는 국민들은 의뢰의 신분이잖아. 그러면 갑이 자기들의 위세를 그 을들한테 보여주고 하는데 거기에 반감을 갑에게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자한당이 지금 쟤네들은 지금 의뢰 신분이니까 야당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되었으니까
응? 저기 동지라고 그 국민들이 그냥 그쪽에 합류돼가지고 그냥 문재인 탄핵하자 막 이런 얘기 거기에 동조하잖아요 스스로 없이. 잘못하면 내려와야지. 정치인의 무조건 그 절대 선이 어딨어요 정치에. 정치를 잘하면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를 잘하면 그거는 국민의 편이게 되는 거고 정치 못하면 내려와야지. 정치 못하는데도 그쪽이 뭐 민주진영이라서 우리는 민주진영을 몰아줘야 돼? 민주진영 해가지고 능력 없어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민주진영이고 보수진영이 뭔 상관이 있냐고 그게. 일반 국민들은 등 따뜻하고 배불리 먹으면 그게 장땡인 거예요. 그게 정치야 일단은. 정치의 기본은. 음? 그런데 국민의 민생에는 아랑곳 없이 그냥 조국이 뭘 민정수석으로 해가지고 한 일이 뭐 있다고 국민들이 뭐 한 일이 있어야지 뚜렷하게 무슨 적폐청산을 한다거나 아니 사법부 개혁을 한다든가 뭐 그 전에 민정수석에 하면서 있으면서 뭐 어떤 그런 일이 좀 근거라도 있어야지 뭐 생뚱맞게 조국이 그냥 완전히 무슨 조국 아니면 적폐청산 못하고 사법 개혁 못하는 것처럼 그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그렇지만 우리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니네들이 그냥 팥을 죽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사람이지만 우리는 안 믿어요. 우리는 실사구시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능력을 실제를 보고 능력을 보고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바로 이재명은 그 당시에 이재명을 얼마나 욕을 했어요. 욕시장이라고. 정치인의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욕을 짓거렸다고. 더군다나 형수한테.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럼에도 왜 지지하게 됐냐. 그 팩트를 확인을 하고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한 거예요. 이재명이 만약에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욕을 하고 했다면 아유 미쳤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을 지지하겠어요. 인륜이 이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윤리에 강하잖아. 도덕적인 거. 김부선하고 뭐 연애를 해야 연애는 육가부리 연애를 하냐고. 온갖 소문 다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을 흠집내고 스크래치 내는데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쁜 놈을 욕하지 피해받는 그 피해자를 욕하겠냐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거짓이란 걸 다 알고 알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억울하다 이거는. 그리고 이재명을 욕하는 놈들은 저 새끼들 아주 사악한 놈들이다. 왜? 그 중에는 이재명이 욕한 걸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렇게 그냥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고 김부선이하고 연애질 안 한 걸 알면서도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합류한 놈들이 있다고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한 거야 그게.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놈들이 정치를 해봐. 그런 놈들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지지하겠어요? 온갖 욕을 다 먹고서도 꿋꿋하게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오는 여타 금전은 뭐 돈에 그 고개 손 안 잡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냥 정치를 하는 이재명을 어떻게 지지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얘기하다가 지금 자꾸 이제 딴데 좀 빗나가는데요. 어쨌든 간에 조국이 일단 물러난 것은 조국의 사태가 정말 계속 이대로 가면 결국 민주당은 폭망이에요. 국민들이 그 반대하는데 더군다나 우기가 생기더라고 저도 솔직한 얘기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막말로 자한당은 원래 이재명을 욕하던 세력들이 저 새누리당 쪽이었어요. 그 새끼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온갖 그 루머를 다 만들어낸 거야. 이재명에 대한 욕설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사건이 계속 그냥 그대로 민주당에서 진행한다 그러면 정말 나라도 자한당 지지하는 판이야. 어차피 이 새끼는 저 새끼는 똑같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재명을. 누구 편을 들겠어?
지금 일단은 그 뭐 하여튼 조국이 그 조국 가족의 일이 문제가 일단은 그게 그 가족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당히 그걸 밝혀서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퇴를 했다. 이거는 뭐냐? 조국 가족에 연루된 그런 사건들이 팩트이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가 되고 법정으로 고소가 된 거예요. 고발이. 응? 아니 아무리 검찰이 썩었다 한들 지금 민주당 정권에 있는 검찰이 아무 증거 없이 법무장관 와이프를 뭐 기소를 하고 그 수사를 하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무슨 뭐 완전히 조국 믿고 이런 사람들은 뭐 죄도 없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신문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검찰이 만행을 저지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인지력이 없냐고. 이 세상에 그렇게 상식 없는 사람들이 살아요? 아이고 참 정말 답답해. 예, 오신님 누구십니까? 공창에 글 좀 올려주세요. 어느 분이 들어오신지를 알 수가 없어. 지금 방송하는데. 참 정말 머리 아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조국이 사퇴를 한 거는 진보 진영이 완전 몰락하는 거야. 저도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뭐냐면 이 다음 차기 정권을 진보 진영에서 그나마 잡아야지. 응? 그나마 이 나라에 그 앞날이 좀 있지 않을까. 보수 쪽은 솔직한 얘기로 절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쪽은 뭐 토착 외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응? 나경원이, 황교안이 이 인간들 하는 짓거리 봐. 완전 매국노 후손들 아니에요, 하는 짓거리들이.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냐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그거를 진영 논리로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지지해주기를 바랬겠지만, 그건 큰 계산착오라, 이 얘기예요. 답은 뭐냐? 답은 정권을 잡았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정치를 해라. 이게 이게 정답이야, 정답. 응?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시키고, 대선 전국에 촛불 전국에 들어서가지고 뭐라 그랬어. 싱크탱크 3,000명이라며,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인물이 없어. 사기친 거야, 그럼 국민들한테? 어? 사기치는 거 아니면은 문바들 문재인 측근으로만 이 구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재가 없는 거예요, 인재가. 민주당이 인재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꼭 문재인 측근, 홍위병들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재가 없는 거지. 어디 순 그냥 야바이꾼으로 말이야, 곤모술수로 정권을 잡은 이런 사람들한테만 권력을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남을 해치고 모략질하는 것만 알지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어디냐고, 그런 인간들이. 응?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정말 정책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모략질하는 새끼들, 자기 측근의 사람들만 그걸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지. 한다는 말이 말이야. 자한당 저것들보다는 그래도 덜 나쁜 거 아니냐. 나쁜 짓 덜 했으니까 우리가 더 낫지 않냐. 이런 논리 가지고 정치를, 그래가지고 촛불혁명에, 응? 아유, 정말 아주 너무 징그럽다, 징그러워. 아주 생각 자체가, 정말 아주 환멸이 느껴질 정도예요. 환멸이 느껴질 정도. 지금 조국이 사퇴해서 이후에 뭐 전국은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될지는 뭐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하고 겸허하게 국민들 앞에 나서지 않는 이상에는 민주당 정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촛불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인데도 일반 시민들이 정권을 바꾸려고 길바닥에 나왔을 때는 그 정신무장이 어떻게 되겠냐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들은 광화문에 진짜 끌려 나와가지고 완전 사지가 찢어지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이에요.
이번에 조국 사태, 조국 문제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봐. 촛불 전국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 이번에. 국민들이 개돼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 문바만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해. 니들 계속 똥꼬집 부려봐봐. 박사모자고 똑같은 처벌 당하는 거지. 멍청한 것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범대의 소통방에 보니까, 아, 민북이라는 그 대구시 의원인지 구의원인지 그 한 분 계세요. 그 민북이님 혹시라도 그 민북이님하고는 저하고 옛날에 그 전화 통화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 그 양반도 성격이나 이 성향이 똑같아. 불의를 보면 못 참아. 그런데 왜 이재명과 대척점에 돼 있느냐? 이 민북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을 악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뉴스를 듣고 이재명을 판단한 거지. 나쁜 사람이라고. 나도 이제 그 문바 중에서 같이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문바 중에 한 여성분이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나도 그 여자 편을 들어서 내가 얘기하다가 오히려 처음엔 내가 이제 막 한 1년을 내가 욕을 먹었어요. 내가 잘못된 사람을 편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걔네가 이제 그 당시에 집회 나오는 현장에 그 나쁜 놈이, 남을 모략질 한 놈이, 그 양아치 같은 놈이, 그놈이, 참된 사람인 줄 알고 현장에 나오는 문바들이 걔 말을 믿고 있다가 결국은 한 1년 뒤에 그게 사실이, 저놈이 잘못이다. 그놈이 양아치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민북이 의원이라는 사람도 그 마녀사냥 당하던 그 여자 편을 들어서 정의롭게 대구에서 뭐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열성적으로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돼서 나는 어쨌든 뭐 그 사람이 문바든 어쨌든 간에 나는 마인드가 그래요. 누구든지 옳은 일을 하면 누구든지 내 편이야. 옳은 일을 하면, 정의롭게 행동을 하면. 그래서 그분이 정치적인 지금 입장에서 나는 이재명 지지자고 그 사람은 문재인 지지자고, 서로 이제 누구 지지냐에 따라서 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요. 이 사람이 문바든 뭐든 간에 정의로운 일을 했고 하기 때문에 나는 같이 패친도 맺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이재명 지지자라는 이유로 나를 패친을 잘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안티 이재명이에요. 완전히 안티 이재명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범대위 소통방에 와 있어요. 우리 이재명 지지자 그룹의 단체 톡방에. 그러면 내가 민북이님, 나는 솔직히 민북이님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정말 예전에는 이재명을 몰라서 이재명을 욕을 했다. 근데 이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우리 소통방에 왔다면 나는 대환영입니다. 대환영. 그런데 실상 이제 우리 이재명 지지 그룹에 이렇게 보면 이 문바들이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고 우리 지지자 내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과연 민북이님이 과연 그런 목적으로 우리 지지자 그룹에 들어왔다면 그건 정말 비열한 짓입니다. 평소 내가 아는 민북이님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암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욕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지자 그룹에서 활동한다는 거는, 이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짓이죠. 그래서 제가 뭐 직접적으로 통화는 내가 못 해보고 전화 통화는 못 했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지지자 그룹에 톡방에 와서 난 뭐 전혀 몰랐던 상황인데 보니까 그렇게 와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금 지지자들이 내부에 분열이 되어 있는 게, 문재인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과 오로지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의견 다툼이 굉장히 세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은 문재인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쪽을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재명만 지지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재명을 지지하는 우리 그룹을 보고 세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모략질을 해서 우리의 분열을 만드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민국이님은 그 우리 동지들을 분열시키는 그 그룹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민국이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지지자 그룹에 들어왔는지, 진정 우리 지지자 그룹을 와해시키고 우리 지지자 그룹을 문파화 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라면 그건 남자로서 다 떠나서 남자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치는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려면 당당하게 싸워야지. 아, 참, 내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말을 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돌렸네요. 그리고, 머리가 지금 굉장히 좀 아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냥 그동안 그 조국 문제 때문에, 조국의 문제는 저는 그래요. 조국의 문제는 우리 진보 진영 전체의 몰락을 가져오는 중대한 일이다. 아주, 아주 큰 일로 내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자한당 사람이라면 걱정할 것도 없고 머리 아플 이유도 없어. 자한당 같으면 내가 아유 씨 그냥 이 틈에 얼싸좋네 하고 그냥 자한당 그 집회 나가서 그냥 막 뛰어도 됐겠지. 근데 어떡합니까? 나도 이 정치에 대해서 몰랐다면 내가 보수 쪽으로 가서 활동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양심이 있고 아는 바대로 내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판은 하지만 최하의 극악한 그 이재명이 떨려나가는 출당당하는 이런 사태까지만 안 벌어지면 민주 진영이 정권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민주 진영이 오히려 자한당보다 못한 그런 야비한 짓을 계속 쓴다 이러면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새끼들인데 뭐 한 번 저 새끼한테 줬다가 나중에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진짜 국민들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정권을 꾸리는 그런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내가 속천불이 터지는 게 1차 우리가 그 촛불혁명으로 국민 탄핵을 이뤄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이거는 민주당이 이뤄낸 게 아니에요. 순수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의지, 그 노력으로 촛불혁명을 이뤄낸 거지. 근데 마치 이거를 민주당이 다 한 것처럼, 지네들이 촛불을 다, 혁명을 이룬 것처럼, 거기에 참여했던 동지들을 개무시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챙기고 이런 일을 한다면, 그건 동지들에 대한 배신 행위예요.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동지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전쟁 중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적을 해치우는 것보다 배신자부터 먼저 죽이는 게 상례죠. 안 그래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 정권이 정말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자기 당의 이권에만 급급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일이에요. 나는 정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이게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앞을 보냐 하면 이 민주당의 이 정권은 너무 무능력해. 한마디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안 써. 자기네 패거리 위주로만 정권을 잡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국정을 망치게 돼서 자한당 쪽으로 또 넘어가게 돼. 그러면 자한당은 이제 정권을 받으면 이 새끼들은 제대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놈들의 뿌리가 뭔데? 응? 내국의 토착 세력들인데 이것들은. 그러면 또 한 번 자한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망쳐먹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이제 이전에는 촛불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이뤘는데 국민들이 주축이 안 되고 민주당에게 정권을 줬지만 두 번, 세 번째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는 정치 세력은 모조리 싸그리 다 제외하고 그때서야 국민의 정부가 서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측할 때는 근데 지금은 최대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애꿎은 국민들이 너무 힘들게 돼요 상황이. 적어도 국민들이 일어서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 아니면 국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일어날 정도면 이거는 그게 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달했다는 건 뭐냐?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 이 개새끼들 물러나라. 죽기 살기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절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인간들은 제정신 좀 정말 나중에 정말 국민들이 화가 나게 되면 니네들은 뼈도 못 추려. 우리가 국민들이 실권 없고 하지만 그야말로 개, 돼지 신세지만 개, 돼지들이 화나면 더 무섭다? 어? 그래도 니네들은 배운 게 있어가지고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민중이 화가 나게 되면 폭도로 변해버리는 거야. 이미 우리 선진화된 민주의식으로 인해가지고 평화적인 집회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맨날 평화 집회만 하겠어? 한마디로 경고를 하는데 나중에 정말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게 되면 니네들 처자 식구들 전부 다 그냥 갈갈이 찢어져서 사지 저 광화문바닥에 내 걸릴 거야 이 사람들아. 응? 정신 똑바로 차려.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라고.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 니네들이 정권 잡았다 그래가지고 허구한데 마냥 어? 니네끼리 정권 이렇게 줬다 이렇게 줬다 하니까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지. 아, 이제는 국민들이 니네들 수를 다 뻔히 들여다보거든. 그러니까 개수작 부리지 말고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니들 처자식들 생각을 해서 그런 꼬라지 나게 되면 니네들만 물러남는 거로 끝나지 않잖아. 니들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니? 눈앞에 이득만 생각을 해가지고 눈앞에 조금 이득이 생긴 날에 거기에 혹했다가 평생을 망가지고 니네들 후손들까지 망가져. 응?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하자. 그리고 우리 그룹에 이재명 정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 그룹을 왜 만들었냐 하면요. 우리 이재명 지지자 그룹이 좀 변질이 많이 돼서 저라도 그래도 옳은 소리 하고 우리는 민주당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옳은 일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지지해요. 나 자신도 촛불 전국 끝나고서도 매주 토요일을 이재명 사건 전까지 놀아본 적이 없어요. 시민운동을 했지.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동참을 해줬다고 시위에 자한당 해체 시위, 응? 양승태 구속 촉구 집회, 이명박 구속 촉구 집회. 내 사진하고 뉴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응? 내 활동이. 뭐 때문에 읽겠냐고.
정말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좀 해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제대로 좀 사람 같은 나라, 정말 공정한 세상, 대동세상.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게 제도 산하 아닙니까? 제도 산하. 산하를 다시 만들자. 이거 아니에요, 모토가. 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다고 내 할 일 다 제껴놓고. 그렇지만 이번 조국 문제에서 이거는 민주정권이 망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 반대한 거고, 그리고 촛불 동지 1등 공로자, 1등 공신이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보고 촛불 혁명의 1등 공신이 이재명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 문재인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밑에 있는 새끼들, 문재인 똘마니들, 얘네들이 이 새끼들아 1등, 이 나라의 1등 공신을 죽이려고 그래? 문재인의 1등 공신을 니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니들이 문재인의 지지자들이야? 개새끼들아. 응? 니들이 이재명, 문재인의 지지자들이야? 개새끼들이 그냥 말로만 문재인 지지자지. 하는 짓거리는 개놈의 새끼. 문재인의 1등 공신을 죽이려는 새끼들이 무슨 문재인의 문빠야, 니들이. 개새끼들.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제거하고 출당을 시키고 지라 개지랄 떨면 니들은 다 죽었어, 이 새끼들아. 당장 니들이 이긴 것 같지? 역사는 항상 바뀌게 돼 있어. 이제 정권 잡았대 몇 년 남았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자면 그냥 다 뒤집어지는 수가 있다고. 우리 구류 사람들한테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해서 하면 이해도 잘 시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두서없게 얘기한 면이 있지만 지금 좀 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잠을 좀 제대로 그동안 못 자서 그래도 오늘은 잠을 좀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네. 일단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안 치게 되면 이거 끝장나는 거야. 그나마 사퇴를 한 거는 다행이고 이후에 이제 정권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지. 아무튼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이끌어 나가주기를 정말 나라를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못한다면 지금 뭐 자한당 세력들이 그 정권 잡게 되면 그야말로 그 악몽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지적을 해서 비판을 하고 시정을 시켜야 돼요. 이재명 지지자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지지자 그룹 내부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라고. 문파들도 좀 제대로 문재인이 정말 제대로 대통령 집권 제대로 잘 하고 그냥 깨끗하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방향으로 해봐요.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전부 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 깜빵 갔잖아. 또 문재인까지 또 깜빵 보낼래? 이 새끼들아, 니들이 그냥 어거지로 지킨다 해서 지켜줘. 수많은 국민들이 니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국민들. 끼켜야 1, 20만이지. 그나마도 이 모든 거를 잘못한 거를 지금 덩달아 가지고 그 집회 나간 거지.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알게 되면은 니들하고 동조를 하겠어. 이 똥대가리들아. 아이고 참 무식한 새끼들. 니들이 무식해서 그 지랄한 거야. 빙신들아, 자식들아. 아이고 정말. 이번에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신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이 나라에 그런 불행이 안 생기도록 각자 서로 한번 노력해보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또 반말을 좀 하게 돼서. 근데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일반 국민이잖아요. 일반 국민이고 또 정식 또 방송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개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격의 없이 이렇게 반말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네요. 좀 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방송 내용도 좀 이렇게 미리 어떤 걸 얘기할지 딱 정리를 해서 차분하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1시간 10분이니까 이 방송 이제 못 보신 분들 우리 그룹에서 좀 청취도 한번 해보시고, 음, 같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발전적인, 발전적이 될 수가 있을지, 심사숙고해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조국 사태 잘했다.